안녕하십니까, 밍스터입니다. 오늘도 바다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오천항으로, 보령 오천항으로 금땡이 타고 광어 다운샷 탐사를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어 다운샷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조금 드릴까. 물론 낚시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당연한 얘기가 필요 없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제 다운샷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에게는 좀 도움되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어 다운샷 개론이라고 해서 시리즈가 될지 아니면 이번에 한번 하고 말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텐데, 혹시라도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던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면 댓글에 좀 써주시면, 응원을 해주시면 다음 시리즈의 제작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어 다운샷 개론 첫 번째, 챔질, 릴링, 뜰채질입니다. 중요하죠. 아마 그 광어 다운샷 낚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 않을까. 거의 뭐 한 10시간 정도를 낚시를 하는데, 챔질, 릴링, 뜰채질 1분도 채 안 걸릴걸요, 아마. 그런데 이 1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9시간을 기다려서 10시간을 기다려서 한 번 입질이 왔는데 놓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챔질, 릴링, 뜰채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챔질입니다. 챔질, 할 말 많아요. 챔질이, 저도 예전에 낚시할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궁금했고,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고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제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챔질이라는 건 고기가 바늘에 딱 걸렸을 때 이렇게 드는 겁니다. 바늘을 고기 입에 딱 거는 걸 챔질이라고 하죠. 후킹이라고 하죠. 그 챔질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고기랑, 그러니까 광어랑 그 낚시꾼이랑 사이에 뭐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바늘에 광어가 걸리고, 바늘, 그 다음에 라인, 줄, 낚싯줄, 그리고 로드, 그리고 릴이죠. 이렇게 이어져 있고 우리는 로드를 드는 거죠. 이걸 챔질이라고 하는데, 우선 챔질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챔질 타이밍은 되게 많아요. 텅 하면 바로 채워야 된다, 아니면 텅 하고 3초를 세라, 5초를 세라, 그리고 챔질을 해라,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절대로 그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광어가 아니잖아요. 물속의 상황을 모른단 말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광어가 물었는지, 아니면 미끼를 공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슬쩍 부딪힌 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챔질을 하기 전에 이게 진짜로 광어가 미끼를 입에 물었는지, 제대로 된 바이트가 됐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광어는 미끼를 콱 물고, 콱 무는 그 공격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채비가 직결로 돼 있어서 텅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텅 하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 이 라인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로드가 튕기면서 텅 하거든요. 이런 느낌이 실제로 초리대 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뽕돌이, 우리 지금 낚싯줄이 있는데, 낚싯줄 제일 밑에 뽕돌이 있는데, 뽕돌이 바닥을 쿵 찍으면 그것도 텅 하는 느낌이 납니다. 이 두 개가 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고기 입질이고 어떤 게 바닥을 찍는 거고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낚싯대가 텅 한다, 그러면 텅 하고 낚싯대가 그대로 있으면 이건 입질이 아닙니다. 텅 하고 저렇게 초리대가 그대로 있으면 이건 입질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초리대 끝에 보세요. 텅 했다. 그리고 그 후에
쑥 들어간다. 다시 한번 텅 하고 쑥 들어간다. 무게감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때 챔질하면 됩니다. 광어가 떠있는 루어를 공격을 하고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입에 삼킬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데 분명한 건 떠있는 루어를 광어가 공격을 한 다음에 입에 삼켰으면 다시 바닥으로 돌아가서, 바닥고기이기 때문에 다시 바닥으로 돌아가서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트를 한 다음에 제대로 된 바이트라면 바닥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면 그때 광어랑 뽕돌의 무게 때문에 낚싯대가 쑥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텅 하면 보통 이제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낚시 하시는 분들은 텅 때리면 습관적으로 당황해서 탁 이렇게 챔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아니라 텅 때리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살짝 올리는 겁니다, 낚싯대를. 그랬을 때 아까처럼 저 낚싯대 끝이 쭉 밑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 손에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때 챔질을 하는 거죠. 텅 하고 바로 챔질을 하게 되면, 그게 만약에 광어가 미끼를 공격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삼키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거라면, 제가 어디서 영상을 봤는데 광어가 이제 멸치 같은 친구들을 꼬리부터 공격을 해서 무력화시킨 다음에 삼키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이게 진짜 삼킨 건지 이제 꼬리 쪽을 공격을 한 건지는 우린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뭐 텅 때리고 5초를 세라 3초를 세라 라고 하는 건 그것도 이제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미끼를 삼켰는데 입에서 바늘 같은 게 느껴지면 뱉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물감이 느껴지면 바늘이랑 미끼를 뱉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5초를 무작정 기다린다는 건 저는 좀 확률이 좀 떨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게감이 느껴질 때, 텅 때리고 무게감이 느껴질 때 챔질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챔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기가 물어주면 참 좋겠지만, 고기가 없으니까 뭐 시뮬레이션 해야죠. 챔질을 할 때는, 그러니까 다운샷 할 때 기본 스탠드는 낚싯대가 90도가 되게 일자로 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텅 때리고 초리대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 우리 선장님들이 흔히 그러죠. 머리 위로 올리라고, 이렇게 머리 위까지. 그러니까 머리 위까지 올리라는 게 여기서부터 일자에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주는 반경으로 챔질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힘은 써야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광어 입이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이제 곧 대광어 시즌이잖아요. 대광어는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바늘이 쉽게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껏 챔질을 해서 바늘이 광어 입을 관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챔질의 목적이거든요. 낚싯대 90도로 만들고 낚시하다가 입질이 왔다, 텅 때리고 앞에가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머리까지 챔질. 이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제 옛날 영상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완전 파워 챔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광어에서부터 낚시꾼까지 이어지는 게 바늘, 라인, 낚싯대, 로드, 그리고 릴이라고 했잖아요. 뭐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낚시를 못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요 라인입니다. 라인, 합사 라인이 끊어지면 끝이에요. 낚시도 못하고, 낚시도 못할 뿐더러 고기도 놓치게 되는 거죠. 이 합사 라인이 보통 이제 다운샷 할 때 1호, 1.5호 사이를 쓰는데, 제 기준으로 따지면 이거 1호 합사입니다. 1호 합사는 보통 뭐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 약 한 9kg 정도 버팁니다. 그러니까 인장 하중이 보통 한 9kg 정도 되는 건데,
우리가 되게 큰 광어 잡아도 그걸 9kg, 10kg 넘어가는 광어는 없을 거예요. 보통 한 큰 거 잡으면 한 3kg? 그러면 9kg을 버티는데 3kg은 괜찮지 않냐? 네, 괜찮습니다. 거뜬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광어가 3kg이라고 해도 광어가 물속에 있잖아요. 물속에 있기 때문에 무게가 좀 더 나가게 됩니다. 뭐 한 대충 잡아서 그러면 한 4kg? 4kg라고 칠까요? 1kg 더 나가서? 그럼 4kg. 이게 9kg라고 했으니까 4kg 거뜬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여기서 또 배가 움직이고요. 그리고 바닷속에 조류가 있어서 물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 잔잔한 강을 헤엄치는 거랑 물살이 빠른 강에서 헤엄치는 거랑 다르잖아요. 바다에서 헤엄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의 저항, 그 다음에 배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광어는 3kg지만 여기서 또 무게가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아까 1kg랑 해가지고 한 6kg로 잡아볼까요? 6kg 아직 거뜬합니다. 합산은 9kg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광어가 이제 챔질을 하고 나서부터는, 광어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몸부림을 칩니다. 밑으로 막 파고들어요. 3kg짜리 광어가 밑으로 파고들면 무게가 거의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 무게가 또 늘어나겠죠. 암튼 그 무게가, 광어는 3kg이라고 할지라도 이 챔질을 하고 릴링을 하다 보면 3kg가 훌쩍 넘습니다. 10kg가 훌쩍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 어떻게 될까요? 라인. 이 합사가 되게 얇은 실을 꼬아서 만든 낚싯줄이거든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되게 얇은데 9kg이나 버티잖아요. 근데 이 합사의 단점이 늘어나지 않고 9kg이 넘어버리면 바로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버티는 성질이 조금 적다는 거죠. 그래서 광어가 정말 필사의 마지막 몸부림 쫙 하고 도망치면 그 충격량이 고스란히 합사에 적용되고 합사는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드랑 릴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로드 끝을 보시면 끝이 여기는 뻣뻣한데, 중간은 뻣뻣한데 로드 끝은 되게 말랑말랑 하잖아요. 저 말랑말랑한 부분을 초리대라고 부르는데, 저 초리대가 그 광어의 순간적인 가속도, 순간적인 충격량을 흡수를 해주는 겁니다. 포인트를 이동해 가지고,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광어가 몸부림을 치면, 물속에서 몸부림을 치면 요 합사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로드랑 릴을 가지고 그 충격을 완화해 줘야 되고, 로드는 이 초리대 끝이 이제 갑자기 휘어지면서 그 충격을 일부 흡수하고, 그 다음에 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드랙을 맞춘다고 하잖아요. 이 드랙을 어느 정도 하중이 걸리면 저절로 풀리게끔, 합사의 한계 하중이 되기 전에 이렇게 풀어져 버리는 거죠. 합사가 끊어질 만한 충격을 피하는 겁니다. 요걸 아셔야, 그러니까 드랙 조절을 하셔야 힘껏 챔질을 했을 때 낚싯대가 부러진다던가 아니면 줄이 터진다던가 이런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어 다운샷 낚시 말고도 쭈꾸미 낚시할 때 보면 낚싯대 엄청 많이 부러지거든요. 한 번 낚시 갈 때마다 배에서 하나씩은 낚싯대가 부러지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바닥에 걸렸는데 걸린지 모르고 이렇게 챔질 세게 했다가 끝이 댕강 나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이 드랙을 좀 풀어줬다면 낚싯대가 부러질 일은 없을 거예요. 좀 종합을 해보면, 챔질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텅 때리고 난 다음에 초리대가 조금 쑥 들어가면서 무게감이 느껴질 때 챔질을 해라. 그리고 챔질은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서 세게 해야 바늘이 광어의 두꺼운 입에 박힐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전에 릴 드랙을 꼭 확인해서 합사가 끊어지는 일,
낚싯대가 끊어지는 일을 방지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챔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은 릴링. 자, 이제 챔질을 했어요. 챔질을 우리 아까 한 대로 머리 위로 딱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그냥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리게 되면 이 라인에 여유가 생겨버려요. 들어 올린 상태에서 감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감으면서. 셔파이트인가요? 그냥 고인 건가요? 다시 한번 챔질하고 감으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감으면서 내려오고, 그리고 정속 릴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여유롭게 천천히 계속 감으면 됩니다. 천천히 계속 감으면 드랙을 맞춰놨다면, 릴에 드랙을 맞춰놨다면 광어가 몸부림칠 때는 풀리고 아닐 때는 올라오고, 풀리고 올라오고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 또 있습니다. 릴링 할 때 또 낚싯대는 일자로, 사무장 있는 배를 타시거나 아니면 선장님들이 부지런하신 배를 타시면 릴링 할 때 여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걸 왜 하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 낚싯대가 광어랑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바늘, 라인, 로드, 릴인데, 이 로드를 무겁다고 해서, 실제로 무겁거든요. 무겁다고 해서 이렇게 일자로 두게 되면 라인이 로드에 걸쳐서 로드가 휘어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 가이드링이 일자가 되게 되면, 낚싯대가 이렇게 되게 되면 로드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바로 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낚싯대 끝쪽이 휘어지면서 충격을 흡수해 준다.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 낚싯대를 일자로 하게 되면. 그래서 릴링 할 때도 낚싯대를 항상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 상태에서 정속 릴링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릴링을 하다 보면 이제 고기가 떴을 겁니다. 고기가 보입니다. 드디어 광어가 바다 위에 뜨면 절대 바다 위로 띄우면 안 됩니다. 많은 고기들이 그렇고, 특히 광어나 농어 이런 애들이 바다 위로 올라와서 수면 위로 올리면 그때부터 저항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바늘을 빼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걸 우리 흔히 낚시꾼들은 바늘털이라고 그래요. 수면 위로 올라오면 바늘털이를 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릴링 할 때는 이 라인이 항상 팽팽한 상태잖아요. 팽팽한 상태면 바늘이 입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얘를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늘이 안 빠져요. 근데 수면 위로 올라오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점프를 한다던가 몸부림을 친다던가 하면 이 라인이 이렇게 텐션을 잃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텐션을 잃어버립니다. 라인이 텐션을 잃어버리면 바늘이 굉장히 쉽게 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위로는 절대 띄우지 않고, 수면 바로 밑에 광어가 있다 그러면 그 상태로 로드를 릴링 더 하지 말고 로드만 들고 있는 상태로 뜰채를 불러야 됩니다. 네. 광어는 뜰채 하셔야 됩니다. 선장님이나 사무장님이 뜰채로 광어를 떠주면 그걸로 끝. 그걸로 이제 한 마리 잡은 거죠. 제가 광어 다운샷 낚시를 하러 다니면서 쓴 돈도 굉장히 많고, 유튜브로 공부하고 낚시를 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낚시가 참 배우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잘 안 알려줘요. 잘 안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만 잡으려고. 나쁜 사람들. 예전에 저처럼 낚시를 좋아하긴 하는데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바다 위에서 광어가 안 나와서 찍어봤고요. 혹시라도 뭐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광어 다운샷에 대해서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던가 다른 장르의 낚시도 이렇게 좀 설명을 해달라 라고 하시면 댓글 좀 써주십시오. 제가 댓글 보면서 영상 편집을 하는데 댓글로 많은 응원과 질문 해주시면 모르죠, 다음 시리즈가 나올지. 하나 있어요. 예, 대강 아니에요? 갑니다. 어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금땡이 탄다니까. 내가 안 올라고 내가 하다가도 하루 종일 꽝치다가 지금 집에 가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속상해 가지고 히트도 크게 못 외쳤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집에 갈라니까 한 마리 나왔어요. 널 어떻게 해야겠니. 그래도 오늘 되게 작은 광어들만 나왔는데 이 정도면 오늘 장원이거든요. 사이즈 좋습니다. 여기가 대천 앞바다인데, 대천 해수욕장 앞바다인데, 대천 앞바다에 요 정도 되는 사이즈가 왔습니다. 집에 가려면 꼭 나와.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맨날. 일찍 나와주면 편하잖아. 진짜로 카메라 다 끄고 오늘 꽝이네, 망했다 이러면 나와요 진짜. 이래서 인생은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이트! 오케이. 형, 이거 써. 진짜 짜증납니다. 두 번째 광어입니다. 아니 왜 끝날 때만 되면 이러냐고요. 예? 저 8시간 꽝 쳤는데 마지막 1시간에서 지금 아침에 나오지 그랬어. 진짜 이래서 낚시를 못 끊어요, 그죠?